스님,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그 열의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수행 초기에 열의가 이제 좀 과한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 하셨던 일종씩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거를 본인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몸을 건강을 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은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한 행위들이 그게 오히려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너무 한 극단으로 과하게 가다 보니까 수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경험도 돌이켜보고 다른 수행자분들의 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과하거나 극단적이거나 욕심으로 달리는 것 같아서 얼마 못 가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지쳐서 수행을 오히려 안 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수행의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게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계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일환으로 뭐 일종씩을 하거나, 또 뭐 두타행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권장할 일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뭐 좋은 수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몸 상태라든가 조건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게 이제 의욕만 앞서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지고 오는 이제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두타행 같은 거는 두타행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마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두타행을 하는 거에서 오히려 부처님께서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가섭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뭐 너무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타행을 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행자로서 해야 될 어떤 적정한 선을 말씀하신 거였고, 또 일종식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거를 되게 권장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계율상으로 보면 일종식이 계율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불식,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율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행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수행자로서 뭐 해볼 만한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건강 상태나 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서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건강 상태나 몸의 상태나 이런 걸 잘 좀 살펴서 그런 거를 한다면 오히려 수행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게 오히려 좀 몸을 건강을 해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어 수행을 오래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예전에는 대체로 또 젊어서 출가를 했고, 그러니까 20세 전에 출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몸이 거기에 좀 이렇게 단련이 되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세상 흐름 자체가 이제 새끼를 먹는 데서 살아오고 좀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확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뭐 일종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좀 이제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종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루 먹을 열량을 한 끼에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당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몸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또 생식 같은 것도 또 이제 많이 스님들 중에 그런 걸 많이 수행자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좀 제대로 잘 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생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안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바른 이해 없이 막 의욕만 앞서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몸이 좀 상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봤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두타행이나 일종식이나 또는 생식을 한 그런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그 올바른 정보를 좀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면 좀 더 부작용이 없고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균형 감각인데요. 너무 이제 의욕만 앞서갖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기에 막 마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잘못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지고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일종식이나 두타행 같은 것뿐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루에 수행을 얼마 이상 해야 돼 란다던가 아니면 수행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경전이나 굉장히 수행력이 뛰어난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모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수행에 신심이 나거나 열의가 생기고 하면은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본인 조건이나 본인 수행력이 아직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거를 본인 그 열의랑 그 의욕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본인을 몰아붙이는 식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버겁고 힘드니까 하면서 괴롭고 오래 지속도 못하고 수행을 하는 게 되게 의무 같고 막 이렇게 힘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를 뭐 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수행 되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좀 부작용이 많은 그런 행위들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의욕이랑 그런 게 너무 앞서서 균형 감각이 깨진 상태로 뭔가 달리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 균형 감각이 깨진다는 게 욕망이 앞서게 되면 뭔가 이제 집착이 앞서게 되면 자기 현 조건보다 좀 과도하게 뭘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몸과 마음에 무리 가고 몸에도 무리 가고 마음에도 너무 이제 부담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쉽게 비유를 하면은 마치 이제 지금 내가 그 역기를 한 50kg 정도 들 수 있는 힘인데 100kg, 200kg를 들려고 하다 보면 그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조건에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 범위에서 노력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진 조건은 50kg밖에 들지 못하는 힘인데 근육이 그 정도밖에 못 들고 있는데 갑자기 100kg, 200kg 이렇게 가버리면 억지로 그걸 잠깐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망가지거나 뭐 이제 문제가 허리를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자기가 이제 현재 자기가 처한 조건, 뭐 몸 상태라든가 수행의 어떤 정도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결과도 좋고 이제 수행도 지속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제 넘치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지쳐요. 지치거나 또는 이제 수행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을 오히려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몸 상태라든가 자기가 이제 수행이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행 힘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그게 맞는 수행을 해 나가야 그 수행도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체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수행에 재미를 느끼니까 재미있어 갖고 하는 건 또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또 저나 타인들의 수행 경험들을 보면서 균형 감각이라는 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밖에서는 뭔가 죽도록 열심히 하는 이런 것만 익숙했는데 불교에서는 오히려 열심히 하되 조건을 잘 살펴서 욕망 없이 정말 지혜롭게 정말 효율적으로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하는 약간 그런 의미라서 되게 고급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결국 이제 극단으로 간다는 거는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로 이제 탐욕이 작용하니까 막 몰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뭘 이루는 거는 그런 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보통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이제 번아웃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런 욕망이나 성냄, 화나 그런 집착 같은 거를 내려놓는 연습, 그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과정이.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뭔가 과도한 집착을 일으키거나 그러다 보면 또 불만도 많아지니까 화도나 이렇게 하면은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욕심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균형감이고 이게 바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평온의 힘이거든요. 평온. 뭔가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절한 마음의 균형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거 없이 그 균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이럴 때 지혜가 또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속에서처럼 막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이런 거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 결국은 욕심으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에서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혼자 막 너무 의욕이 앞서다가 지쳐서 자기 풀에 자기가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현저히 없이 죽도록 달리는 뭐 이런 거에만 익숙하던 분들이면 어떻게 하면 균형 감각을 좀 이렇게 빨리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가 내가 욕심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 알면서 욕심을 버리려고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제 균형 감각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가 균형 감각을 찾는다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균형 감각은 욕망과 성냄이 없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이제 행복해지면 삼매에 들잖아요. 그 삼매에 삼매가 생긴다는 거는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장애가 없는 마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너무 마음이 해태온침처럼 무기력한 것도 아니라 또렷하면서 이제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마음 상태에서 평온이 생기는 거라서 그냥 내가 뭘 하다가 뭔가 또 마음이 앞서 나가고 막 이러면은 또 내가 욕망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마음을 그 욕망을 내려놓는 쪽으로 수행하고
그러다 또 화가 나면 화를 내놓고 이렇게 이제 해태온침 빠지면 해태온침을 극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점차 균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머리로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장애 요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나 들뜸 후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놓아지면서 형성되는 마음 상태라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면서 닫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대한 확장판 같은 거네요. 일상의 확장판 그렇죠. 같은. 결국은 이게 이제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에서 이런 평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은 그냥 머리로서 이렇게 적당한 균형을 잡고 이런 것도 물론 처음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몸에 익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장애들이 놓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평온의 마음이 생기고 또 균형 감각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